그러니까 실패라는 단어를 부여하다 보니까 내가 A라는 길을 갔다가 B라는 길을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B가 나한테는 실패의 증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실패라는 증거물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게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럽지. 본인도 이런데 주변에서 보는 시선까지 더하게 된다면 그거는 재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자신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실수가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다른 길이어야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수레바퀴 아래서의 모습을 보면 한스가 너무 가엾어. 너무 불쌍해요. 근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특목고나 또는 뭐 우리 여기서는 하늘고, 진상고, 과고 뭐 이런 국제고나 이런 데를 목표로 삼았던 아이들이 시험 보고 1차에서 떨어지고 면접 3차까지 갔다가 떨어지면 사실 내가 선택해서 간 것도 떨어지고 나면 허탈한데 부모님에 의해서 밀려서 갔던 친구들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더 그런 친구들이 타격이 커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아까 말하면서 그 얘기 들었거든. 어른들, 동네 사람들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인정받고 싶었다고. 그 한스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해주라. 한스가 이제 그 동네가 약간 외진 곳이었어. 그런데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정도로 엄청 인재가 드문 곳인데 이제 한스가 인재로서 그 주변에 막 교장 선생님이랑 아버지가 그 기계공 그쪽 가셔가지고 아버지도 엄청 기대를 많이 하시고 동네 모든 사람이 막 신학교 막 가라 막 그렇게 격려를 해서 이제 딱 신학교에 2등으로 들어갔죠. 그치. 근데 그 자신마저도 이제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일어나서 아쉽다라는 마음과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죠.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뭐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한스를 응원하고 기대하니까 이제 딱 갔는데 가서도 처음에는 엄청 모범적인 모범 학생으로 평가를 받다가 같은 방에 있던 그 하일러. 이 친구도 공통점이 있죠. 시를 쓰는 걸 좋아하고 자유롭게 낚시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이런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 이제 약간 그냥 이상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약간 체제를 비웃고 엄청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이제 처음에는 한스가 되게 피하다가 점점 주변 애들도 둘이 안 어울릴 것 같다 막 그렇게 말했는데 둘이 진짜 사이가 깊어지고 이제 그걸 영향 받아서 한스도 성적이 떨어지죠. 쭉 떨어지. 근데 이제 그게 슬픈 게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로 주변에서는 완전 엄청난 타격을 주는 문재인 아이처럼 너 그러다가 술에 깔려. 정상인과 비정상인 그렇게 나눠져서 그런 사회 억압 자체가 수레바퀴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수레바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그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 한스가 무도병이라 해서 이제 힘들어서 쓰러진 아이잖아. 몸을 못 가누는 그 아이, 몸이 흐물흐물 문어 같았던 그 한스를 바라보면 한스를 교장실로 부르잖아. 그리고 하일러랑 어울려 다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교장 선생님은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적극적으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명성을 다시 얻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사실은 신학교 교장 선생님도 자기가 이 장소가 다른 마을에서 유명한 학교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눈치를 보는 게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눈치가 아니라
장학사들에게 눈치껏 음. 잘 보이고 싶어서 이 한스가 골칫거리였던 거야. 얘가 만약에 퇴학을 당하거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장학사에게 뭐라고 좋게 말해서 문제없이 해결할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그렇게 상품화로 보이는 거지. 신학교 교사 선생님도. 그래서 그 무도병에 걸려서 흐물흐물할 때 한스가 왔을 때 막 훈계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 그러다가 수레바퀴에 깔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한스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수레바퀴라는 것 자체가 바퀴가 계속 움직인다의 수레바퀴지 정지해 있는 수레바퀴는 아니라는 시작점이거든. 그러면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수레바퀴 아이의 아이들이 어디에 매달려 있든 수레바퀴에 깔리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맴 그 속도에 맞춰서 계속 도망쳐야죠. 그렇지. 결국에 자유를 추구하면서 도망쳐야 되는데 이제 사회가 너무 사회 억압에 너무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넘어져서 결국에는 깔리게. 맞아. 그리고 또 지금 멋있는 생각이다. 내가 그 수레에 깔리고 싶지 않고 달려가고 싶다면 하일러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수레바퀴에 깔리지 않으려고 끌려다니는 모습은 하일러처럼 거절할 수 있는 패기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한스는 없어. 그런 패기 자체가 없어. 약간 어릴 때부터 워낙 주변 사람들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런 틀에 익숙한 있던 존재. 그치. 수동적인 한스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게 수레바퀴 바깥에, 그러니까 수레바퀴 안에 있는 우리 한스가 특별한 존재라면, 그리고 그 학교가 수레바퀴라면 수레바퀴 밖에도 세상이 존재해. 수레바퀴 밖에도 그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엠마가 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 유일하게 그 한스를 인간적으로 걱정하는 그 마을 아저씨가 있거든. 구두방 아저씨지. 근데 가끔 다른 사람들은 다 한스에서 떠나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는 격정이죠. 맞아. 그 아저씨하고 엠마나 아우구스트처럼 그런 존재들처럼 수레바퀴 밖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도 엄청나게 뿌듯하게 잘 살아. 엠마는 사랑을 잘 할 줄 아는 아이야. 결국에는 이해하시지 못했지. 그치. 엠마가 왜 떠났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생각을 왜 떠났다고 생각해? 엠마가 왜 떠났을까? 근데 한스가 약간 되게 엄청 어색하게 처음 보는 그런 상대라서 엄청 어색하게 행동하고 불편하게 행동하니까. 한스는 그 청소년 시기에 본능과도 같은 예쁜 거 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끌리는 이성의 자기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도 할 줄 모르는 한스였어. 엠마가 보기에 너는 사랑도 못하니? 약간 답답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치. 엠마는 자기의 본능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이성을 보고 끌리는 그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영혼이었어. 근데 엠마가 보기에 처음에는 나 한스랑 좋아해야겠다. 난 한스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했다가 어머 쟤 뭐니? 쟤 사랑도 못해? 쟤 어떡하니? 그리고 자기가 재미없어진 거야. 그냥 너무 달랐죠. 너무 달랐지. 나 거기서도 슬펐잖아. 한스야, 넌 좋아하는 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일을 어떻게 해. 근데 그거는 어릴 때도 그랬어. 그 신학교 처음 시험 봤을 때 2등으로 들어갔을 때 있잖아. 한 달에 쉬는 시간이 있었지. 아니, 그 쉬는 시간을. 친구를 좀 만들고. 그럼. 닥시도 실컷 하고. 어떡하지? 좀 약간 근데 답답한 존재긴 하지만. 안타깝지. 불쌍하고.
너무 순수했어. 또 어떻게 보면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조차 상실해버린 그치. 그냥 백지 상태였다는 생각이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그 라틴어 선생님인가? 그 젊은 선생님한테 물고기 갖다 주러 고맙다고 갖다 주러 가잖아. 물고기를 잡았네. 선생님한테 갖다 줄까? 완전 순수한 영화. 맞아. 순수한 아이였어. 그때 선생님이 딱 잡잖아. 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거기에서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선생님, 나는 학교와 선생님과 우리 아빠에게 당당하게 저 1등 했잖아요. 아니, 저 2등으로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달은 실컷 놀래.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거래. 그런데 상황은 정말 깝깝하게 돌아가더라. 그 생선을 물고기를 잡은 그 젊은 선생님한테 잡혔는데 그 선생님한테만 잡힌 게 아니라 점점 누구에게 시간표가 저 올라가요 점점. 그 선생님의 단위가. 막 수학도 해야 되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러 가야 되고. 좀. 그러면서 언제 놀아? 언제 쉬어? 언제 자기를 돌아보지? 그래서 하려 저기 한스가요. 한스는 도대체 그 한 달을 공부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잃어버린 시간이지. 하일럿 덕분에 그래도 좀 자유를 찾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긴 했지만 한스도 결국 떠나요. 한스가 떠난 거와 하일러가 떠난 거는 같을까? 하일러가 떠난 하일러도 자기가 자퇴하고 태학당에서 갔잖아. 하일러는 태학당에서 갔다가 실종. 아니야, 실종되진 않았어. 태학하고 없어진 거예요. 그냥 사라진 거야. 학교 그만두겠어. 이러고 이제 사라진 거지. 진짜 마지막까지 자유를 추구하는. 그렇지. 그럼 어쨌거나 신학교를 다 떠났잖아. 사실 한스 입장에서는 하일러는 한스가 점점 시시해졌어. 그래서 나 간다, 나 떠난다 라는 말도 없이 떠나버렸고 버림받은 거지. 한스 입장에서는 자기는 새로운 세상을 하일러를 통해서 자유라는 것,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나라는 존재, 뭔가 심도 있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좀 더 알려주고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하일러는 자유를 찾아서 나가버리고 자기는 자퇴 아닌 그냥 엄청난 우울증 시달리면서 학교를 보내다가 결국에 신경증 자퇴도 아니고 퇴학도 아니고 정학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떠나버린 거지. 근데 그 하일러의 선택과 우리 한스의, 그러니까 선택도 아니야. 한스와 하일러의 그 신학교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일러는 어쨌든 애초부터 자유를 추구하던 그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이제 그냥 적당한 노력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보면 퇴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간다 이러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이성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 추구하면서 나갔는데 한스는 하일러한테도 버림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고 그렇지. 성적도 다 떨어진 상태로 그냥 완전히 사회에서는 깔린 상태로 그냥 깔려져서 그렇지. 술에 깔렸지. 걔는 이런 경로를 약간 이렇게 벗어났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깔려서 버려진. 그렇지. 이미 깔려버린 거야.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순간 한스는 깔린 상태고 깔려서 버림받은 상태고 그 수레바퀴 아래에서 한스가 선택한 거는 무엇이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그 신학교를 모두 떠났지만 하일러는 또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이 존재해. 근데 한스는 그렇지 못했어. 가장 본능적인 엠마가 등장했는데도
나중에 깨닫거든. 나중에 엠마네 집에 가잖아. 근데 엠마가 없어.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요. 약간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한스가 공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엠마도 그렇고 이 좌절이라는 것을 그 짧은 기간 안에 계속 공부 잘한다고 해서 마을의 영웅이었잖아. 그 시기를 끊임없이 보내다가 그 외의 세상을 나갔더니 그 마을 밖의 세상을 나가면서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파괴를 경험하면서 이 원래의 마을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는 아버지 어떻게 보였어? 음, 아빠가 야 너 그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스가 그 아우구스트랑 술 한잔 처음 생애 술 먹으러 친구랑 술 먹는 걸 떠나서 친구랑 노는 거 저녁 먹고 어울리는 거를 생전 처음 한 거야. 초대받아서 갔는데 아빠가 한스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 녀석 잘 됐네 어디 들어오면 두고 보라지 막 이러면서 아빠가 한스를 좀 약간 그 전에 저는 그냥 좀 책임을 그게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본인도 그 기계공이시잖아요. 아니야 이 처음에 아빠에 대한 아빠가 요제프 기번네트인데 중기업과 대리업을 한다. 좋은 집. 돈. 그래서 돈은 모았어. 돈은 모았는데 이때 독일 작품이거든. 독일은 가문을 중시 여기던 왜냐하면은 이때가 19세기 말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헤르만 헤세가 태어났던 게 1877년인가? 그러니까 19세기 말이거든. 그때 이 독일은 가문을 중시 여기던 분위기였어. 그러니까는 이 요제프 기베나트 입장에서는 가문을 그러니까는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돈은 있지만 가문은 없는 거야. 명예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잖아. 그때까지는 뭐 우리 아들 하면서 너가 잘만 해준다면 나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으니 이 아들이 자기에게는 조건이 되는 거지. 얘가 꼭 해준다면. 그렇죠. 가문의 상징이라고 아들 가문의 상징이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을 수 있는데. 여기 딱 나와 어지간한 장사수완을 지닌 그는 황금을 숭배하는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이다. 황금을 숭배하는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이다. 더욱이 그는 정원이 딸린 아담한 저택에서 선조들이 대대로 묻힌 가족묘가 있다. 그의 종교의식은 약간의 개방적이긴 하지만 거칠에 지나치지 않았다. 신과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존경심을 표하지만 시민적인 예의범절의 확고한 불문율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맹목적인 복종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가끔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한 번도 취한 적이 없고 라고 얘기하면서 귀엽고 형식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서진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뱅이라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졸부라고 욕설을 퍼부어댄다. 중간에 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졸부를 보면 졸부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문의 명예를 갖고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지. 그럼 그냥 아빠의 그런 행동 변화는 그저 아들이 아니라 그냥 가문 상징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어진 신학교에서 돌아온 후로는 아버지 입장에서 한스가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 없는 거야. 장례식장을 떠올려봐. 장례식장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장면이 그 한스가 죽음에 이르렀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한스의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구두방 아저씨가 있거든. 그 아저씨가 구두방 플레이크 아저씨다.
플라이크 아저씨가 한스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 저 아이, 여기, 저기 걸어가는 신사 양반들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교장 선생님은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어. 그래요, 선생님. 저 아이는 훌륭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뛰어난 아이들이 도리어 불운을 맞게 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지요. 구두방 아저씨, 그 플라이크 아저씨는 이런 말을 하지. 참으로 가혹한 일입니다. 기벤나트 씨.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이는 무척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그리고 일도 모두 잘 풀려가고 있었어요. 학교며 시험이며 그러다 갑자기 한꺼번에 불행이 닥쳐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 말을 하지. 이게 있어. 한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 하고 쳐다봐. 그러니까는 플라이크 아저씨가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이 관을 만지면서 이 얘기를 해. 한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거는 바로 저 사람들이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플라이크 아저씨가 아니요. 조기 오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그들을 보면서 플라이크 아저씨가 이야기한 거는 진짜 아저씨가 한스의 죽음의 전반적인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빠가 네?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서 아빠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 뭐라고요? 기벤나트 씨는 흥분한 나머지 펄쩍 뛰면서 그러면서 그 플라이크 아저씨가 저 사람들도 한스를 이 지경에 빠지도록 도와준 셈이죠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요? 라고 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원 세상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은 잘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거다. 라고 아들의 죽음을 부정.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자기들은 잘 추진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냥 일종의 사고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도구로 보았던 그 한스의 죽음이 아빠나 교장 선생님이나 이 마을 사람들은 플라이크 아저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한스의 죽음이 안타까운 한스의 상황과 함께 온 게 아니라 내 도구가 상징적이었던 내 출세든 다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도 정년퇴임 하기 전에 명예를 한스로부터 그리고 그 젊은 선생님은 나의 신문화를 신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제자로 다 도구화돼 있었거든. 그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도구가 사라졌을 뿐이야. 안타까움은 없어. 근데 아빠도 그러잖아. 너무 안타까웠지. 자, 그러면 한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스의 죽음이요? 솔직히 죽었다고 생각. 죽음이긴 하죠. 근데 그냥 한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로 가는 그냥 강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 특히 뭐 자살 타살 이런 거 그런 거는 상관없지. 술에 취한 상태로 죽었으니까. 자살 타살. 의미 없이 술에 취해서 죽었으니까. 봐봐. 저는 그 강이 한스 입장에서는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한스가 원래 어릴 때부터 강에서 놀았잖아요. 맞아. 자유를 추구하면서 강이 자유로 보여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자유를 추구하면서 간 거 아닐까요? 멋있는 해석이네.
자기가 놀고 싶었던 그 어릴 때 그 원래 낚시 또한 찌가 있어야 되는데 어릴 적 친구가 가르쳐 줬던 그 집시 친구가 가르쳐 줬던 그 아무것도 없는 낚시질이었지, 그치? 그럴 수도 있구나. 잘 생각했네. 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강밖에 없었던 거. 좀, 음, 뭐, 사회가 죽인 거긴 하죠. 그렇지. 그들이 바라본 거는 실족사였는데 그 원인은 알 수 없다.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다. 결국 한스의 그 안타까운 죽음도 그들에게는 해석 불가 또는 의미 없음. 그냥 죽음인 거야.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자살이면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장소로 자유로 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만약에 실족사라면 얘 한스는 죽음 또한 분불명하구나. 얘는 죽음까지도 안타깝구나라는 두 가지 모두 다 해석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한스의 죽음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한 그러면서 왠지 야단치잖아. 플라이크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한스의 죽음은 당신들이야. 어른들이야. 어른들의 세계가 이 한스의 세계를 망쳐버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작품을 쓴 헤르만 헤세가 40대에 쓴 작품입니다. 사실 헤르만 헤세가 한스일 수도 있고요. 하일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스의 아빠가 헤르만 헤세의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장군이었어요. 장교였어. 그리고 이때 독일은 비스마르크, 철의 제왕, 비스마르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거든. 그만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지? 그 재상이었던 사람이 철의 재상이라 해가지고서는 철혈 재상이라 해가지고 철과 피로 독일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맞아. 그 철혈 형제. 맞아. 그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거든. 그때의 시대야. 세계 2차 대전 이렇게 1차 세계대전. 1차 전이지. 비스마르크가 있었을 때가 바로 프랑스하고 프로이센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잖아. 그래서 프로이센이 독일 전에 이름이 프로이센이니까 프로이센이 민족주의가 생기는 거야. 와, 내가 그 문화 강국인 프랑스를 이겨버렸어. 막 이러면서 그때 아버지는 자기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자기 가문이 또는 아들이 나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얘가 신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똑똑했어, 헤르만 헤세가. 그래가지고 진짜 한스처럼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문학적인 소양이 있었던 헤세는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불황당 같은 행동을 하고 하일러 같이 그래서 결국엔 아버지 오세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와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 퇴학을 당하게 돼. 한스 실제로 어릴 적 자기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책은 성장소설이야. 헤르만 헤세가 40세가 된 자신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10대의 어린 나이에 나를 둘러싼 방어막들이 무엇이 있었던가? 내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나를 둘러싼 함정들이 무엇이 있었던가? 그러면서 가장 이 어른으로서 한스가 자기 어린 시절의 헤세였고 그 어린 시절의 헤세를 한스로 만들면서 한스가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 그러니 결국엔 이 작품에서 헤르만 헤세는 나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참혹하고 죽음에 가까웠던 고통을 표현한 그런데 아까 공감을 하게 됐어요. 정말 공감이 갔어요 라고 얘기했었잖아. 21세기의 우리나라에도 이 19세기 말에 쓰였던 이 작품이 물론 이제 헤르만 헤세가 성장을 해서 썼으니까 20세기 초중이었지만 결국에는 100년이 지난 이쯤에 이 책 또한
100년쯤이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건 똑같은 거지. 왜? 10대 아니었던 어른이 어딨어. 그치. 10대면 모두 다 어딜 들어가야 돼? 학교. 학교 들어가서 내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 그런데 어른들이 계속 짐을 하나, 둘, 쌓여 누적돼가지고. 그렇지. 그런 거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은 없어. 햇새가 고민하고 왔대. 나 이런 고민했어. 세상의 아이들아. 난 이렇게 고민했어. 사실 햇새는 이거를 많은 학생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고민으로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썼던 작품이란다. 그런데 너무도 보편적이지 않아? 되게 잘 썼. 너무 잘 썼어. 그래서 이 작품에서 우리가 어떤 주제가 나와도 지금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주제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잘 썼지? 아직 살아계세요?